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모아보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오늘 아침도 제가 핵심 이슈만 쏙쏙 뽑아 찾아왔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비 맞으신 건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차로 왔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네. 비가 네. 오니까 또 네. 편안하게 오셨네요. 장화를 신고 버스를 탈까, 차를 탈까 하다가 그냥 차로 왔어요. 오늘 특별히 더 밝아 보이세요. 아, 그래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 보다. 아, 머리를 묶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비 오는 날은 라면인 거 아시죠? 왜요? 네. 라면 안 땡기세요? 라면 네. 좋아하죠, 저. 네. 근데 대표님 원래 짜글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짜글이 팬이죠. 네. 짜그리 좋아하시는구나. 오늘 점심 아, 저는 짜글. 안 좋아해요. 저는 안 좋아하고. 아니, 대표님이 좋아하시고. 대표님 좋아하시잖아요. 네, 점심은 오늘 짜글이 통이라는 거. 그럼 짜글이 저는 먹어야 오늘 되나요? 점심을 스킵하겠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유. 또 대표님 늘 저희 점심 잘 신경 써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제 다들 대표님을 두고 점심을 먹으러 갔죠. 대표님께서 이제 너무 너무 작아서 저를 못 봤다는 그 핑계를 과연 맞다. 믿어야 될지. 근데 진짜 말아야 핑계는요. 라면을 드시고 주무셨다라는 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면 먹고 잤어요. 맞아요. 어쩐지 그래서- 좀 불어 계시더라고요. 연입 이행지가 지금 5%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정말요? 빨리 돌려야지 축하드립니다. 말을. 예. 자, 네, 네.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600억 달러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이 연말까지 재연장됐습니다. 여기서 통화 스와프는 하나의 비상용 마이너스 외환 통장을 뚫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양국 간의 통화를 교환하면서 외화를 유동성 있게 확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재연장은 지난해에 3월에 맺은 스와프가 계속 연장이 된 건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재확산이 여전히 경제적 변수로 남아있다라는 판단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또 정말 끝이 보이는가 싶으면서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19가 왜 과거 IMF나 또 서브프라임 사태를 떠올리게까지 또 하는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코인 같은 이런 자산 시장이 좀 거품이 껴있는가 싶으면서도 광풍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신호까지 계속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 탁 집어서 내가 봤을 땐 요거 하나 잘못돼야겠다라는 것보다 뭐라도 하나 살짝 삐끗했을 때 연쇄 작용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금융위기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통화 스와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있지 않나요? 그렇죠. 통화 네. 스와프가 된다는 거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외환 위기를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마스크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환 위기부터 시작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그때 살짝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네, 그랬죠. 그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몇 살이죠? 2007, 8년도? 그러면 한 2007, 13년 전 정도인가요? 네. 그럼 그러면 고등학생이셨어요? 그죠,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생? 네, 네, 맞네요. 그 정도 됐겠네요. 네. 두 분 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그때 기름값이 2,000원 막 넘어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부분까지는 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넘어간 거지만 그때는 천정부지로 그때 외환 보유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천정부지를 막 피했어요. 기름값이. 그래 그때 확 올라온 주식이 자전거주들이었어요. 자전거? 그때 네. 자전거주들이 또 올랐어요. 삼천리 자전거 이런 주식들이 확 와, 또 올랐어요. 왜? 그럴 수도 있구나. 기름값이 그만큼 피니까 이제 그죠. 감당이 자전거로 안 돼. 다녀야 돼. 자전거로 다닐 사람들이 자전거로 다닐 거야라는 실제로 자전거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기대감에. 그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기대감으로. 역시 예, 그런 게 꿈을 먹고 사는 있었다니까. 진실. 예, 네. 그런 게 신기하네.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몇 번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다 보니 뭘 했겠어요? 이 통화 스와프가 계속 연장을 하고 그 이제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불안 심리를 없애 들어가는 그 금융 당국이. 그리고 이제 사실
통화 스와프가 된다는 건 지금의 어떤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해상 운송, 물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겠네요. 제가 이제 무역이사를 뭐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지금도 하고 맞아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통화 스와프가 되면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환율에 급격한 변동성이 생기면 네. 피해를 수혜를 보는 쪽도 있겠지만 네. 엄청나게 손해를 즉 손해를 보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요. 예. 외환 그러니까 달러가 갑자기 뛰어버리면 그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천 원 밑으로 달러를 사서 결제했다가 갑자기 이게 1,700원, 1,800원 가봐요. 그럼 물건값 2배 가까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는 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율을 안정화시킨다는 그 관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네. 잘하고 있는, 저 결코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우리나라가 뭐 수출 수입으로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나라니까. 그렇죠,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달러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가 그 대외 의존도가 강하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저희가 땅덩어리도 작지만 그렇다고 자원도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네. 그죠? 그러니 대외 의존도가 높을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나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사실 이와 관련된 주식은 없어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이런 통화 스와프가 돼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어디가 좋아지냐? 금융보험주 좋아진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한미 통화 스와프 재연장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환율 안정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역시 금융 그리고 보험 관련주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 1년간 반등 기대감만 키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계속 앓게 했던 5G 장비주가 이제는 제대로 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통신사들이 하반기부터 5G 장비 투자를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미 해외 증시에서는 5G 장비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통신 정책도 아주 큰 호재로 꼽히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3조 원의 보조금 지급과 함께 직접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서서 5G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6G 테라헤르츠죠. 6G 테라헤르츠 시연을 또 성공적으로 이미 마쳤고요. LG전자 역시 미국의 통신산업협회 주관 넥스트지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택이 되면서 6G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 승인을 또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에 더더욱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일까요? 반사적 이익이 될 수 그쵸? 있죠. 네.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고. 통신 장비 쪽도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요. 기술력을 봐도.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미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5G 장비주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바로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얘기해 주셨죠. 다산 다산 네트워크스, KMW, 그다음에 KMW, 오이솔루션 네. 이런 것들 네. 얘기해 드는데 최근에 보면 통신 장비들이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조정이 많이 들어왔었고 네. 조정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 우리 지난주 얘기하고 보세요. 쭉 올랐잖아요. 네. 쭉 올랐잖아요. 다산 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어제 종가 자체가 5% 이상에서 마감됐으니까. 와. 그다음에 이런 지금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도 솔루션도 그렇고.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KMW도 한번 보겠습니다. KMW도 자 이것도 역시 통신 장비 관련주로 뵌 KMW는 최근에 계속 괜찮았어요. 예, 신고가를 또 만들어요. 신고가 부분까지 또 와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어떤 이런 통신 장비 사실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 제일 놀라는 게 인터넷 속도예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니까. 눈 깜짝하면 뭐 이미 다 심지어 실행이 그들이 돼.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잃는 것 같다고. 누르기도 전에 이미 바뀐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 정도로. 그건 약간 이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네. 그들이 가장 놀라는 건 인터넷 속도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고. 누르면 바로바로 바뀌니까. 맞아요. 그죠? 네. 우리는 막 한 2초 기다려. 왜 안 돼 하잖아요. 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흔들죠, 그죠? 새로 같이 벌써 누르고. 이거 흔든다고 통신 장비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흔들죠?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그 통신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오히려 통신 장비가 이래 억눌려 있다고 보면 돼요. 어. 왜? 이걸 지금 뭐 해외 관광객들 왔다 갔다 보면 지금 이제 사실 인터넷이 가장 중요해지기 시작한 게 이 언택트 때문에 중요해졌는데 맞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들도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평소에는 뭐 원래 느긋했던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5G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한국이 워낙 좋다는 걸 아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통신 장비주들 요새 화상으로 해외에서 수출을 한대요. 어. 그 정도 화상으로 해서도 수출을 한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통신 장비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음. 이거는 제가 그렇잖아요. 4차 산업의 혁명의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과 근간은 뭐냐? 결국은 반도체, 그죠?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통신 5G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 들었으니까 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제 5G 장비주가 이제 다시 고개를 이제 뜰 수 있는,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사를 좀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저희가 뭐 신문남 통해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아울러서 이 통신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근간이 된다는 점 체크하신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다산 네트워크스, 또 KMW, 오일솔루션 이런 종목들 미리 저희 굿모닝 나우경제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권에서 웃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로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또 다양한 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경증과 중증 등 환자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른 시일 내에 아직은 중증 환자에 쓸 약이 나올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 환자가 직접 투약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또 접근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수요가 장기적으로 커질 거라는 전망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흡입형 치료제도 있습니다. 이 흡입형 치료제는 약물이 폐에 또 직접적으로 흡착이 된다는 점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약 4조 원을 들여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에 이미 나섰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웅제약과 현대바이오 등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또 개발되고 있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과 진원생명과학이 흡입형 또 스프레이 치료제를 각각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코로나19를 위한 어떤 형태의 치료제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또 미국 정부가 그 먹는 약 형태의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점 거의 이제 뭐 많은 지원을 했잖아요. 많은 네. 금액을. 네.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이 제약사 뭐 앞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 속도 이런 거와 아울러서 앞으로의 제약 바이오 업계가 아주 유망하다는 점도 같이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네. 뭐 코로나 뭐 앞서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이제 코로나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공생해야 그래서 이제 되는. 공생해야 될 수밖에 네. 없는. 어찌 보면 유진 앵커님 얘기처럼 계절성으로 뭐 겨울 되면 감기 오네 이게 아니고 겨울 되면 코로나 오네 뭐 이걸로 갈 수도 있는. 네. 이번에는 B형 코로나야, 뭐 C형 코로나야,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A형 독감, B형 네, 독감 네, 이렇게 네. 독감과 있었듯이. 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는 이건 이제 A형, B형으로 안 나누더라고 코로나는 델타 뭐 델타 코로나 뭐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지역 이름을 예, 쓰면 예, 좀 예. 편견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코로나 슈퍼바이러스는 마치 감기처럼 우리 주변을 계속 떠돌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 계절성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독감은 겨울에 조심했잖아요. 네. 겨울 전에 맞기 독감 예방 주사. 그쵸. 여름에 더 심해요, 코로나는. 이상하게. 그죠? 맞아요. 네. 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그 여름, 겨울, 가을, 봄 이런 거 할 거 없이 계속 지금 사계절 내내. 사계절 내내 이제는 그냥 네. 계속 안고 가야 할. 올 시즌 그죠? 그러니까 올 시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로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이걸 다양한 형태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방법들. 네. 야, 맞습니다. 연이 비엔티가 7%를 넘어가네요. 와. 똥손 역시 넣었어. 걱정하지 마. 네. 똥손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우리는 지금 방송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똥손 이러니까 그죠? 네.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구용 치료제 그다음에 뭐 애들한테는 그런 거 못 먹이니까 자약식 이런 걸로 나오겠죠. 다양한 그죠? 형태. 다양한 정말 형태로. 다양한 제형으로 그렇죠. 나오는 거네요. 나올 수밖에 그러겠어요. 없어요 약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약을 뭐 정맥, IV, 정맥 주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근육 주사, 그죠? 근육 주사. 피하 지방 주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경구용, 그다음에 좌약, 뭐 이런 것들 여러 형태의 복용 방법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가장 편한 게 뭐냐? 입으로 탁 털어놓는 그죠. 거죠. 보통약 하나 네. 먹듯이. 그렇죠. 제가 아기 때 뭐 자약을 못 넣어봐서 모르겠지만 걔 아기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이건 괜찮니? 이러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러면 자, 싹 네. 터질락 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어떠냐. 이게 털어넣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개발을 막 하고 있는 회사. 오늘 웰바이오텍 뭐 좀 빠지고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아이월드 제약도 경구용 치료제 지금 개발 중이다. 그리고 아이월드 임상 제약. 이상 신청했다. 네. 이렇게 좀 받아주십니다. 네. 그리고 뭐 어찌됐든 코비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맞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Don't worry, be happy. 예.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미국 네. 정부에서도 또 4조 원씩이나 들여서 그렇죠. 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경구제라고 하니까 또 이제 아까 아이월드 제약 말씀해 주셨는데 이 웰바이오텍과 아이월드 제약의 관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국은 이제 투자를 네. 한 거죠. 아이월드 제약 쪽에 투자를 했는 거고. 네. 사실 뭐 웰바이오텍은 제약사가 아닙니다. 근데 네. 갑자기 그럼 제약 쪽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느냐? 이들은 나이스팜이라는 제약 유통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거지. 네. 전혀 관계없이 주가 상승만 바라고 그렇게 투자를 한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나이스팜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이월드 제약도 그렇고 지금 이제 MPC 코비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다들 지금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 맞아요. 뭐 웰바이오텍이 갑자기 GMP 시설을 갖춰서 우린 제약사 할 거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약 유통 쪽을 맡기 때문에 네. 유통이라는 특수 부분을 맡기 때문에 더 좋을 것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제형이 개발되고 있다. 또 속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부분들과 아울러서 저희가 또 이제 웰바이오텍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